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 또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민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죠. 오늘 중앙지검장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클린 핸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똑같은 상패 직전, 거래 정지 직전에 이것을 팔아치우면서 30배 이상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분식 회계로 곧 거래 정지가 될 것을 알고 내부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양평 공무원 수사 중 가혹행위로 의심되는 사유로 인한 사망사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거 수사 진행하실 거죠?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금융감독원장이 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오판입니다. 2010년 초에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민중기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1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어요. 1만주 클럽 32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23억 손실 회피한 혐의로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23억에 1만주 클럽 30명이라고 하니까 30억 정도 손실 회피했다고 보면 50억 이상이 되는 거죠.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50억 이상 손실 회피하면 검사장님, 네, 시효가 어떻게 되죠? 15년입니다. 며칠 전에 이찬진 금감원장이 민특검의 이 의혹,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이거 공소시효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중앙지검장은 15년이 공소시효입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호 대변인님, 네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그리고 인권위가 조사 시작한 양평 공무원 의혹, 검찰 수사할 수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검사가 자기가 수사하는 사건에 같은 혐의로 자기가 수사를 받는, 뭐 진짜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일인데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 좀 전에 이제 김 의원님께서는 김현재 실장에 대해서 정부 출범 이후의 것만 따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 부분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하고 결혼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걸 이제 수사한 것이거든요. 어쨌건 지금 국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보고 그런 취지에서 저는 그 특검 수사 그런 것들이 어쨌건 도입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당연히 이제 특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를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 제가 과거에 법조 출입할 때 있었는데 25년 전입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검찰총장이 사퇴했었어요. 2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공무원이 수사받다가 사망했고 그 억울한 심정을 다 절절히 써놨는데 그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안 한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이 건 주가 조작, 그다음에 사망한 사건, 그다음에 정치 편향 수사한 거. 국민의힘 당사에 2번이나 압수수색 명단 다 달라고 당원명부 다 달라고 하다가 한 달이 지나서 그 당시에 여권에 불리한 악재가 터지니까 갑자기 한 달 만에 또 들이닥쳐서 결국 압수수색회에 간 이런 정치 편향 수사 이 3가지 전부 다 진상을 밝히고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저희 TV조선이 민특검과 관련해서 후속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민중기 특검 판사였습니다. 판사할 때 자신의 사례와 아주 비슷한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엄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리 타워텍 주가 조작 사건, 이게 허위 공시를 해가지고 경영진이 180배 주가 폭등 이후에 상장 폐지된 오사례인데 투자자들이 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1심 판결은 배상 의무 없다고 했습니다만 2심 재판장이 바로 민중기 판사였습니다. 이때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런데 네오세미테크 본인의 고교 동창, 대학 동창이 회사 대표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기존 재판이 지니고 있는 불명확성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한 어떤 요청은 더 덜 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케이스에 있어서 자기는 면죄부를 받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집행하는 그런 이중잣대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사항의 설왕설래가 확실하게 구체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건지는 조금 이런 감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정홍희 의원님. 당시에 이 민특검이 민 판사가 경영진을 아주 질타하면서 휴지 조각된 주식들이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오세미테크 본인의 고교 동창, 대학 동창에게는 어떻게 말을 할까? 지금 그 네오세미테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7,000명이나 되고요. 본인은 1억 5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 좀 뭐하긴 한데 대전고등학교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상패 직전에 팔아서 예. 자기는 지인으로부터 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는데 정확히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런 사람이 지금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를 지금 특검으로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저 50억대 손해배상 소송도 그렇고요. 저렇게 되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저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돌아간 양평 공무원에 대한 그 인권위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